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주차장 때문에 5억원 손해본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나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설계나 공사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고, 혹시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어느 유명 유튜버의 영상에 건축법을 잘 몰라서 큰 손해를 본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영상에서 소개한 어느 부부가 오래전에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매입해서 몇 년 후 낡은 건물을 헐고 그 대지에 자신들이 구상하는 건물을 지으려다 많은 손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이 영상은 직접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 땅을 매입할 당시 건축 허가를 미리 받아뒀더라면 당시의 주차장법을 적용받았을 텐데, 몇 년 후 설계를 하려다 보니 매입할 당시보다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그 부부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이를 계산해 보니 5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실 이는 비단 주차장만이 아니라 실제 상가주택 등을 비롯한 여러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건축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건축과 부동산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집을 짓거나 상가 건물 등을 짓는 건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옷이나 가구 등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것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절차나 방법 또한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야만 할 수 있는 일로 잘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자칫하다가는 위에서 소개한 영상과 같이 엄청난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일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집이나 건물 등이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해서 투자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투자가 비단 부동산적인 면,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 상권이 좋다거나 향후 개발 가능성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것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 외에도 건축적인 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치나 상권 등이 좋아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땅이 각종 건축 관련법 등으로 개발 자체가 안되거나 여러 규제로 의도하는 건물이나 개발이 불가능할 경우를 심각하게 판단해야만 하는 것으로, 실제 이러한 경우로 위에서 소개한 영상과 같이 큰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건축을 하려면 준수해야 할 만한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건축법에다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또 이러한 법에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있으며 땅에 따라서는 산지법이나 농지법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에 대하여 각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에 따른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웬만한 도시지역 등과 특히 새로이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그 지역마다 지구 단위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 당연히 이 지침을 준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사용승인이라는 준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규정들이 가끔씩 바뀐다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주차장법의 경우에 1년 전부터 주차 단위 크기가 2.3m에서 2.5m로 확대되는 등 주차장법의 경우에는 날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관련 법령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과 규정을 다루는 전문가들마저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또 지역마다 다른 규정이나 지구단위 지침 등을 숙지해가면서 설계를 해야 하는 설계자들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겁없이 투자하는 건축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지켜야만 정상적인 허가나 사용 승인이 나서 자신이 의도하는 투자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하는 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 없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땅이나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건축이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도 관련 법이나 규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판단이나 부동산 사무소의 부동산적인 의견이나 정확하지 못한 건축 관련 정보만 이야기를 듣고 땅을 잘못 샀다가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땅을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그 땅에 어떠한 건물이 어떻게 설계되며 주차장이나 건물의 배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될지 적어도 기본계획, 사람들은 가설계라고 합니다만,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관련 규정 검토와 함께 이러한 기본 계획을 해본 후 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성 검토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산다는 것은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니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얼마나 많은 사업자금이 투자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 규모로 공사비와 함께 분양이나 임대 수익 등을 검토해본 후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기본계획을 해본 후 땅을 사라는 것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회사를 비롯한 디벨로퍼 등 전문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 건축주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점에서 염려가 되어 이러한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공부할 필요 없이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책들에는 건축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을 설명한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 땅을 구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도로, 일조권, 주차장 등 건축 관련 법을 공부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한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유튜버나 책 저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러한 영상이나 책을 보고 공부해서 될 정도로 간단하지 않기 때문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 관련 법이나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수시로 바뀌는 데다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 전문가들마저도 때로는 헷갈릴 정도인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잠깐 그러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러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공부해서 설사 이해를 한다 해도 그러한 실력으로 직접 설계를 할 수가 있고 일조권이나 주차장 배치 등을 할 수가 있는지, 오히려 어설프게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보고 터득한 실력으로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하는 일도 바쁜 마당에 어떻게 그 복잡하고 수많은 건축 관련법을 공부하고 완전히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를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특히 건축을 하려면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먼저 산 후 설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계를 하기 전에 땅을 살 때부터 전문가인 건축사를 잘 활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자들이 해당 대지에 대한 모든 규정을 다 검토해주고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사업성 분석까지 해볼 수 있는 건축 규모까지 다 선정해주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와 함께 땅을 삼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나 낭패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법을 잘 몰라서 5억 원을 손해본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과 부동산 투자,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규정들, 세 번째로는 겁없이 투자하는 건축주들,
네 번째로는 공부할 필요 없이 전문가를 활용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인데 건축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때로는 비용을 아끼겠다고 하다가 오늘 소개하는 이 영상의 부부와 같이 5억 원씩이나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할 일도 아니고 특히 땅이나 건축 등 부동산 관련한 사업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어차피 필요한 전문가라면 미리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과 같은 내용은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수많은 건물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한 건축 전문가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동안 제가 만든 건축이나 재테크 등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으며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